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의 토크쇼 뉴스 앤 이슈 김주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에 모처럼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께서는 지역의 변모를 눈여겨보셨을 것 같습니다. 흡족한 마음도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지금 우리 지역의 핵심 현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북권의 현안과 비전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분 세 분 모셨습니다.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모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세 분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이제 명절 인사 먼저 간단히 한마디씩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소병철입니다. 최근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국민들 삶이 너무 힘듭니다. 거기에다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순천 지역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농작물 피해, 특히 낙과 피해가 많았습니다. 어제 과수원에 가서 농민들과 대책도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 상황이 민생 제일 위주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민생에 제일로 주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상반기 의장 활동 그리고 향후 활동 계획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병철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전반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워낙 현안들이 많아서 격돌하는 상임위 활동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숙제인 여순 사건 진상규명 그리고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여기 계신 두 분 의원님과 함께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한 내년에 우리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남의 현암 한정공대법 그리고 농촌사랑기부금법 모두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저희가 정무위원회에서 금융, 공정거래, 또 국무총리실 그리고 우리 보훈처 이 전부 잘 받들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뽑아주신 만큼 여러분들께 당당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핫 이슈가 경전선 우회 노선 신설 부분이에요. 네. 보니까 뭐 지역에서도 이제 우회해야 되는 이런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어디까지 이것을 수용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방금 진행자님께서 참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 경전선 전초라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게 작년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국토교통부 그리고 전라남도와 접촉을 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순천만 관련된 게 아니고 광주, 송정, 나주 그리고 광양 이제 경상도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2019년 12월 달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진행이 좀 안 됐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2천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막상 구체적으로 들어와 보니까
노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이 한 14.5%가 또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다시 검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노출이 된 겁니다. 제가 후반기에 상임위원회를 정무위를 선택했던 이유는 정무위가 국무총리실을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모든 부처의 소관사항을 주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민들께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 와서 경전선 문제에 대해서 절규를 했었습니다. 그때 같은 날 제가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장께 이 문제 제기를 할 때 첫째, 철도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경전선은 우리 순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진행자님 말씀에 이제 우회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전임시장 때 자체 용역을 해보니까 지중화를 할 경우에는 1,000억 이상, 그리고 우회를 할 경우에는 2,000억 이상의 추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회를 할 경우에는 예타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날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이 두 가지 외에 세 번째 방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의견인데요. 기술이 발전되어서 소음과 분진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전향적인 답변은 해 주셨어요.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시민들께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철도가 먼저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회에 대한 의견도 있고, 또 최근에는 우회 지역으로 거론된 지역의 자치회장님들이 반대하는 또 지금 성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경전선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은 시민들의 편의와 우리 지역 발전을 조화롭게 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선거 이후에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할 것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전남의 무소속 단체장들 7분들 모시고 또 그런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5월 달에 추경을 보면은 국가 균형 발전 예산을 4,70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전남 예산이 1,209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결정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우리 전라도민 그리고 순천 시민을 위해서 귀를 기울여 주겠는가 하는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두 분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전남의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단합해서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소음 분진에 대한 해결책, 또 하나 철도의 중요성, 지역 발전, 지금 관광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이 부분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국무조정실장께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시민들 의견을 다시 경청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답변도 주무부처 장관과 의논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호남 배려 하시지 말고 정말로 호남 우리 주민들 그리고 특히 순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행동으로 보여주라.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
정치권에서 이제 이런 경전선 노선선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이제 정부 안에서 이제 국회 안에서 그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또 지역자치단체장들과 지자체장들과의 이런 협업,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소통 이런 네.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전선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 네, 네. 부분도 역시 정치권과 지역자치단체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잘하실 수 있겠죠? 네, 지금 지자체장 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광규 시장과 수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셔서 제가 전화로도 통화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직접 만나 뵙고 해법을 찾자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뜻이 같습니다. 정원 박람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까 김혜재 의원님 여수 엑스포를 통해서 여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박람회를 많이 했지만 국가 주도 박람회는 사실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대전 엑스포, 여수 해양 엑스포. 저는 내년에 우리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박람회지만은 정원 박람회 지원과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가 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게 돼 있고 여수에서 염려하시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활용에 관한 부분도 아예 법안에 집어넣어서 통과가 돼 있습니다. 예산도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지금 정원 박람회를 치르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국비를 순천시 사상 최대 많은 6,763억을 확보하고 그 외에도 교부세도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고 순천시 역사상 가장 많은 7천억이 넘는 금액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제 정원 박람회는 지자체장 그리고 인근 여수, 광양 저희들이 합해서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어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힐링 그리고 마음의 위로 이 정원 박람회는 생태 전부 이런 부분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남의 관광 전남으로서 위상을 확실히 세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들, 인접 국회의원님들과 그리고 전남지사님과 협업을 해서 순천 박람회를 이전과 이후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박람회를 치르신다는 생각으로 특히 이번에 추석을 통해서 고향에 오시는 우리 순천 출신 그리고 전남의 많은 향후들께서도 서울 외지에서 이 정원 박람회를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고 한 분이라도 더 순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순천뿐만 아니라 광양, 여수도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 이제 현재까지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번에는 동부권의 이제 공통적인 현안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뭐 저희 동부권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라면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성과였죠, 성과. 예, 성과였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것을 이제 시행과 이런 보완 입법들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진행을 국회 차원에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병철 의원 말씀 들어볼까요? 네, 방금 김혜재 의원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법이 통과되고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방금 말씀해 주신 신고 부분입니다. 9월 6일 현재 2,987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1949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희생자만 11,000명이 넘었습니다. 당시는 이수망 정권이었기 때문에 희생자들이 희생 신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이 법이 통과된 게 73년 우리 여수의 김충재 의원님을 필두로 해서 7분의 선배 의원님들이 8번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저나 우리 김혜재 의원님, 서동영 의원님,
그리고 전남권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 설득하고 해서 어렵게 법이 통과가 됐는데, 사실 이 법에 보면은 목적에 첫째가 진상규명, 두 번째가 명예회복, 세 번째가 합당한 권리 행사, 네 번째가 이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국민화합, 이게 이제 방점입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세 번째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당한 권리 행사는 무엇인가? 결국은 국가에서 사과하고 그리고 보상을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법이 제정되고 금년에 지금 이제 비로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인당 희생자에 대해서 8천여만 원을 보상하는 건데요. 이 용어 자체도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상이라 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18 민주항쟁 그리고 제주 4.3 모두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될 부분인데요.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우선 집중해야 될 것은 신고를 누구나 해주셔야 됩니다. 안타깝게 이 여순 사건으로 해서 전라남도, 전북, 경남 전부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신고를 진행해 보니까 서부권은 신고가 너무 저조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광주는 당시에는 전라남도였습니다. 광주에서 신고를 받아보니까 신고가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사실 우리 MBC에서 뉴스앤이슈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옆에 동네 아니면 옛날 어른들께 들었던 내용이 있으면 전부 신고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하나씩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뭐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한 6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만 이것들을 다 소화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질문 위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희들이 고민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동북권 의대 유치 문제. 이 문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게 서부권하고도 연동되는 문제라서 더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서부권에서는 지금까지 기조가 전남 유치가 우선이다라는 뭐 이런 전남도의 기조를 갖고 갔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각자 도생하자라는 뭐 이런 뭐 논조로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북권과 서부권의 경쟁으로 가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회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까 김 국장님 말씀 중에 이제 정확하게 서부권 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에 목포 의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지적하신 대로 서부권, 동부권의 경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발의한 법은 의과대학을 전남에 가져온다는 것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근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서부, 동부가 경쟁에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고등교육법에 근거해서 전남의 의과대학을 가져오되 서부의 캠퍼스 그리고 우리 순천의 캠퍼스를 설치하자는 새로운 융합형 의과대학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혜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병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여기 계시는 서동용 의원님이나 김혜주 의원님 저희가 합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의과대학을 목포에 가져오냐 순천에 가져오냐 경쟁이 아니라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싸우다가는 양쪽 지역이 다 같이 뼈아픈 그런 결과가 된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게 필요하다. 김원 의원님께서 토론에 오셔서 그 말씀에 동의를 해주셨고 저는 천하람 위원장 우리 국민의힘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서부권 다 융합해가지고 융합형 캠퍼스를 만들어낼 생각입니다.